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연속해서 도내 선거구별 후보와의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낙동강 벨트의 격전지 중 한 곳이죠. 김해시갑 후보자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박성호 국민의힘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전 경남부지사입니다. 김해시갑 후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선거가 정말 얼마 예, 남지가 예. 않았습니다.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으실 텐데 예. 후보께서 느끼는 지역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분초를 다투어서 시민과 현장 속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손을 잡거나 눈빛을 교환하면 제가 어느 정도 그분 마음속에 들어 있는지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다만 더 열심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뛰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예. 저는 이제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입니다. 33년을 공직 생활을 했고 대통령실이나 그리고 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외 공관까지도 근무를 했고 경남부지사를 하면서 도정도 이끌어봤고 또 최근에는 김해의생명센터 원장을 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지원 업무도 해봤습니다. 김해에 대해서 제가 느낀 진단은 도시 규모는 물론 많이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조금 더 특성화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김해가 사실은 진주시와 인구가 차이가 20만 명이 나는데 예산 규모는 비슷한 규모이고 또 그리고 1인당 GRDP도 좀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김해의 현실인데 조금 더 특성화된 산업군이나 이런 미래 성장 동력이 있어야 우리 지역 청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정착하면서 사람다운 삶을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후보께서 이 도전장을 내민 이 김해시갑 선거구, 경남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낙동강 벨트 격전지 중 한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십니까? 부담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각 그 낙동강 벨트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열심히 선전하고 계시고요. 저도 발 맞추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가 물론 수도권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데 낙동강 벨트에 국한된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국회가 이제 여야가 조금 더 균형을 맞추어서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김해갑 같은 경우에는 12년 동안 민주당 의원이 이제 선출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김해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홍태용 시장이 2년 전에 시장 선거에 당선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 홍태용 시장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이나 이런 주요 과제들을 관철하려 그러면 힘 있는 여당 후보의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국가 차원에서는 조금 더 여야 양당이 견제와 균형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하고 싶은 법안 관철시킬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깊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보면 여야 모두 각종 벨트 결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후보께서는 특히나 이 낙동강 벨트 결투에 어떤 의미로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낙동강 벨트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 낙동강 벨트의 어떤 경제 권역별 발전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쉽게도 2030 우리 부산 월드 엑스포가 아쉽게도 실패하기는 했지만 지금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불경 동남권의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양산, 김해 이런 동부 경남과 부산, 울산 이렇게 해서 진짜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선도하려 그러면 이 지역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또 특히 김해 입장에서는 부산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동부가 물류 플랫폼 국책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벨트 내에서 네. 여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되면 훨씬 더 이제 국회 내에서 각종 특별법이든 예산 지원이든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낙동강 벨트를 정치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균형 발전 또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저는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앞서 그 동부가 물류 플랫폼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뿐 아니라 뭐 이번 김해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여야 후보 모두 동부가 물류 플랫폼 유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유치 결정이 안 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 후보께서 국회에 입성을 하신다면 동부가 물류 플랫폼 어떤 방향으로 좀 이끌어갈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동부가 물류 플랫폼이 가덕 신공항이나 그리고 부산 진해 신항 뭐 이런 교통 입지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서 진짜 동부가에서 뭔가 물류의 중심지가 되자 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제 그 안에 내용물을 뭘로 채울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1호 공약으로 우리 김해 지역에 농산물 국제 수출 클러스터, 수출 가공 클러스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약 100만 평 규모로 해서 식품 기업들이 입주하고 그리고 푸드테크 기업들이 입주해서 김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남 식품 기업의 약 23%가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하면 이게 국제적으로 농산물을 수출하기 전에 가공하고 수출 단지를 만들고 R&D 단지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더 동남권에서 특히 김해에서 이제 이런 가덕 신공항이나 뭐 이런 교통편을 잘 활용하면 그 최적지가 저는 김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가 물류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게 물류하는 이런 시스템뿐만 아니고 특정한 산업군이 들어가야 된다. 김해 입장에서는 식품기업이 경남도 내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동부가 물류 플랫폼 속에 주요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부가 물류 플랫폼을 유치를 하려면 국회의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유치가 될 거라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동부가 물류 플랫폼 추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적 규제들이 있을 텐데 그게 각종 규제 완화나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 동부가 물류 플랫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농식품 쪽인데 이거 외에도 의생명 쪽이 있으면 보건복지부가 들어와야 되고요. 각종 규제와 관련해서 규제 특구가 되려 그러면 또 이게 국토교통부가 또 들어와야 되고요. 또 지역발전위원회도 들어와야 되니까 다수부처 관련 사항이라서 규제 인허가 특례 같은 것도 세제 특례도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1호 공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농산물 국제 수출 가공 클러스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농산물 수출 가공 클러스터는 지금 전북 익산에 현재 식품 클러스터,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익산은 내륙형이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농식품부가 2023년도에 식품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 식품 전체 수출액을 현재 한 88억 정도 되는데 이걸 2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식품 산업 규모도 약 1,500조 원으로 키우겠다는 게 지금 이제 농식품부의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수형이 있고 수출 가공해서 수출하는 전진기지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항공 물류 쪽에서 입지 여건이 좋은 데가 어디냐? 결국 저는 이 불경 내에 있고 특히 김해 아니냐? 그래서 이 김해 지역을 수출 가공 클러스터 단지화해서 내륙형 이런 식품들을 수송의 근거지로 삼고 이렇게 해서 좀 키워나가면 정부의 입장하고도 맞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경남 지역의 수출 가공, 농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반드시 김해 유치하겠다라고
라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1호 공약을 들어봤고요. 예. 그 밖에 유권자들을 위한 공약 뭐 다른 것이 있으시면 몇 가지 좀 꼽아주시죠. 예. 그 밖에 공약은 이제 김해가 인구 56만 도시인데 사실은 창원에는 뭐 지방법원도 있고 지원도 마산에 있지 않습니까? 인구 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에 지방법원 지원이 없는 곳은 전국에서 김해가 유일합니다. 예. 지원이 없으니까 검찰청 지청도 없습니다. 또 고용노동지청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하고 창원에 끼어 있어서 입지적으로 저는 너무너무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인구 규모에 걸맞게 그것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 국가기관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 진주에는 11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있는데 인구 56만 김해에는 그런 제대로 된 공공기관 하나조차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김해가 철저히 소외되어 왔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부와 그리고 국회 내에서 반드시 좀 관철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김해시 갑은 또 역사와 문화가 잘 살아있는 원도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점이 많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도 존재를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관련 현안으로는 어떤 걸 좀 꼽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김해 최근에 이제 뭐 지난 9월달에 우리 가야 고분군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전 국민적 관심도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을 접목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김해시 입장에서도 7개소가 지금 관여가 돼 있어서 통합 지원 기구를 이제 김해시에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런 가야 고분군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가 많았습니다. 고분군의 장점은 충분히 살려야 되지만 원도심이 규제 때문에 문화재 규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원도심이 거의 변화 없이 오고 있어서 또 그린벨트 규제도 굉장히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플랜을 세워서 구도심에 대한 그동안 규제에 대한 그런 어떤 대가로서 새로운 지원책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규제 관련해서는 아마 지역민들의 뭐 수건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바라는 점들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말들 많이 하십니까? 제일 이제 가슴에 와닿는 거는요. 김해의 부산과 마주 낙동강을 중심으로 부산과 마주하고 있는데 부산 쪽은 화명동이고 이쪽은 대동면입니다. 밤이 되면 부산 쪽은 아파트 불빛으로 환합니다. 근데 대동은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부 다 그린벨트 규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동이 굉장히 부산하고 접경 지역으로서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한결같이 그린벨트 규제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농촌 지역을 특성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낙동강 변을 조금 더 친환경 생태적으로 잘 가꾸면 오히려 그게 도시민들이 와서 즐기고 또 사드시고 그러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구조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린벨트 뭐 해제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화두가 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근데 선거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번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린벨트에 관한 권한이 뭐 경남도지사, 국토부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해가 준비를 못했던 데도 원인이 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예로 들은 대동면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하는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이걸 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막연히 그린벨트만 풀어주세요 하면 경남도나 정부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동강변에 대한 생태문화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 테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구체적인 뒷받침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뭐 공약들이 1호 말씀해 주셨고 2호가 아마 공공기관 유치로 알고 있고요. 뭐 이 밖에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어떤 뭐 공약들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청년이 김해가 줄고 있습니다. 청년이 3년, 4년 전 대비해서 15세부터 39세
청년 인구가 김해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김해가 대표적으로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게 30%대에서 20% 후반대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근데 그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한 60%는 김해 남고 싶대요. 근데 왜 나가요? 하면 직업 때문에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김해에 정착하려고 그러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근데 현재는 김해에 8,000개 중소기업이 있지만 10인 미만 기업이 뭐 77, 8% 이러기 때문에 이게 눈높이가 서로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식품 쪽에 특화 김해를 시키고 또 제가 김해 의생명센터 원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군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청년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해가 그나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컨텐츠 산업 쪽이다. 예, 그래서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산업군들을 잘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보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은 또 어떻게 공략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한데요. 뭐 예. 후보만의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유권자들은 제가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깊이 생각했던 게 역시 이게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것은 시민들의 주권이고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을 쳐다볼 필요도 없이 가장 시민 속에서 현장 속에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뭐 동해번쩍, 뭐 서해번쩍,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분초를 다투어서 시민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다른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왕도이고 시민 곁에서 항상 소통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22대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 어떻게 좀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도 한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이제 국회의원도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시와 관련해서는 특히 김해와 관련해서는 공약 몇 가지 정도를 해서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치개혁,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런 게 화두이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정치개혁을 선도하는 역할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특히 저는 이제 행정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정책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국민의힘 의원이 꼭 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 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로서 유권자에게 어떤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싶으십니까? 예.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또 대통령의 공약들 뭐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통과하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조금 더 기회를 주셔야 그래서 국회 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좀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총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한 4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지금 이제 김해 갑원 민주당 삼선 의원이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해가 조금 더 발전하려 그러면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정부 여당의 힘을 이용해서 김해에 꼭 필요한 국책 사업들과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꼭 힘있고 실력 있는 그리고 정직한 정치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박성호 공직 생활 오래 했습니다. 거짓말 잘 할 줄 모릅니다. 제가 한 공약들 빈틈없이 정직하게 책임져서 신뢰받는 정치 구현하겠습니다. 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2대 총선 경남 김해시가 박성호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